안녕하세요. 클라이맥스TV의 기흥남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이맥스TV의 태양입니다. 기다리시는 분들 지루하니까 바로 2부 내용으로 들어가시죠. 네, 이제 캐릭터와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네. 먼저 배우 호아킨 피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찰진 연기를 한 호아킨 피닉스 배우죠. 그렇습니다. 주인공 아서 플렉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로 등장합니다. 네. 영화 속에서 아서 플렉이 앓고 있는 질환은 일단 영화 속에서 확실히 나온 것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과거 감정 실금으로 불리던 예. 병적 웃음이라는 질환입니다. 네. 주로 알츠하이머나 뇌졸중, 파킨슨병처럼 네. 뇌신경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서 많이 보이는 질환인데 네. 영화 속에서는 강렬한 감정, 주로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낄 때 네. 폭설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영화 속에서 망상장애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만 네. 더 유명한 이름이 있죠. 예.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불렸던 조현병입니다. 조현병. 조현병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네.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전적 요인입니다. 그래요? 실제로 영화 속에서 아서 플렉의 어머니 페니 플렉이 조현병 환자로 등장하고 네. 그 질환을 아서 플렉이 물려받은 것으로 묘사됩니다. 저는 영화 초반부에서 조커화가 진행되기 전에 아서 플렉이 말씀하신 병적 웃음의 부분이 굉장히 안쓰럽게 느껴졌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소름이 점점 끼쳐요. 원래 특정 질병을 가진 환자를 묘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연기를 묘사하기 힘든 것이 정신질환 환자입니다. 정신질환 환자들은 네. 분명히 일반인과는 다른 행동의 양태들을 보여주거든요. 예. 그렇지만 장애인의 범주에 들어가진 않는다는 거죠. 네. 그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해야 된다는데 예. 배우로서 상당히 어려운 도전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호아킨 피닉스는 작중에서 그 부분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네. 고통스러운 감정에 빠질 때마다 폭설을 터뜨리며 괴로워하는 호아킨 피닉스의 연기는 네. 병적 웃음을 앓는 환자들의 아픔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초반부에는 굉장히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영화에 몰입하기 시작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망상과 환각, 환청인데 네. 극 중에서 아서 플렉이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 그런데 토드 필릭스 감독은 네. 이 음악들이 사실 아서 플렉의 머릿속에서 들리는 환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조현병이라는 병 자체가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네. 약을 끊게 되면 점점 더 환청과 환각이 극심해져서 네. 나중에는 자신의 인격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네네. 아서 플렉 역시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반강제적으로 약을 끊게 되고 네. 머릿속의 음악의 선율은 점차 더 강렬해지고 예. 춤은 더욱 격렬해지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서 플렉이라는 인격은 점점 더 사라져가고 그는 조커로 변신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아서 플렉이라는 인간이 점점 사라져가는 모습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표현했었죠. 사실 이 설정들만 봐도 네. 토드 필릭스 감독이 조커의 탄생을 당위성 있게 제시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그렇지만 아무리 설정이 좋아도 네. 결국 관객들이 이 설정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면 네. 배우가 연기로서 그 그 설정들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수많은 관객들이 조커를 보고 나서 네. 감정이 들끓는 것을 느꼈다고 말하거든요. 네네네. 이 이야기는 네. 호아킨 피닉스가 아서 플렉이 처한 상황과 현실 네. 그리고 그가 마주하고 있는 변화들을 결코 부족하지 않게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영화가 후반부로 치달을수록 불편함을 넘어서는 어떤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과제를 해낸 건데요. 그렇다면 호아킨 피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물론 헐리우드에서는 일찌감치 연기파 배우로 이름을 알렸지만 사실 조커 이전까지 한국의 관객들에게 호아킨 피닉스라는 이름은 다소 생소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처럼 베테랑 배우가 알려지지 않는 이유는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텐데 예. 연기가 약하다 보니까 존재감이 약해서 네. 관객들의 기억에 남지 않는 경우가 있고 예. 또는 연기를 너무 잘해서 네. 관객들에게 배우 자체보다 네. 배역으로 기억에 남는 경우가 있어요. 호아킨 피닉스는 단연코 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연기를 너무 잘해서 오히려 배우 본인이 캐릭터에 흡수되는 경우라고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컨대 한국의 영화 팬들이 호아킨 피닉스라는 이름은 몰랐어도 글래디에이터의 콤모두스 황제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다음으로 유명한 호아킨 피닉스의 작품은 그녀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인공지능 사만다, 스칼렛 요한슨이 목소리 연기를 했죠. 맞아요. 와 사랑에 빠지는 주인공 히어도로를 맡았습니다. 네. 사실 존재하지 않는 대상과 사랑에 빠지는 연기를 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과제예요. 네. 상대방의 표정이나 시선 없이 오로지 혼자서 감정을 잡고 연기를 해야 하는데 네. 일단 연기를 잘 못하는 배우라면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자칫 너무 힘을 줬다간 대중들에게
공감을 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호아킨 피닉스는 이 배역을 굉장히 수려하게 해냈습니다. 정말 인공지능이라는 대상과 사랑에 빠지고 네. 감정을 키워나가고 연애를 하면서 성적 교감까지 하게 되는 그 과정을 네. 정말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연애를 하듯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그려내면서 예. 관객들에게 전혀 위화감을 주지 않고 예. 오히려 시어도어와 사만다의 관정성과 관계에 몰입하게 되는 영연기를 펼쳐낸 것이죠. 예, 제가 그녀라는 영화를 진짜 재미있게 봤었는데 사만다의 목소리가 스칼렛 요한슨인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도어 역할이 조커의 호아킨 피닉스라는 건 오늘 처음 알았네요. 맞습니다. 이처럼 명배우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사실 영화 매니아가 아닌 이상 콤모두스와 시어도어를 맡은 배우가 같은 사람이라는 걸 한국의 대중들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네. 물론 글래디에이터를 찍은 후 시간이 많이 지났고 네. 그녀에서는 코 수염을 기르긴 했습니다만 대중들이 수염을 길렀다고 같은 배우를 못 알아볼 정도로 어리숙하지 않아요. 맞아요. 대중들은 생각 외로 굉장히 미세한 변화도 잡아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이 드라마를 보다가 네. 여배우가 성형을 했다거나 해서 얼굴이 조금만 달라져도 바로 캐치하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관객들은 조커가 콤모두스고 시어도어라는 사실을 잘 몰랐다는 거죠.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네. 그만큼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 스펙트럼이 넓고 네. 연기 변신에 능한 배우라는 거죠. 예, 예. 이런 강력한 연기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호아킨 피닉스는 아직 아카데미 주연상을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호아킨 피닉스가 조커 이전까지 네. 아직 자신의 커리어의 정점을 찍지 못했다는 의미도 되죠. 예. 그러니까 호아킨 피닉스는 이미 준비된 기수였고 네. 올바른 각본과 배역만 있다면 더욱 전설적인 연기를 선보일 수 있는 준비가 된 배우였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마블 스튜디오 SNS에서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 본인들의 영화가 거의 모든 수상을 석권할 것이다라고 장난삼아 올려놨던 글이 있었는데 조커 이후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이름을 적어놓았던 나무주연상 항목을 삭제했죠. 그렇습니다. 그런 배우가 조커라는 폭발적인 캐릭터를 만났으니까 호아킨 피닉스가 자신의 커리어의 정점을 만들어내고 신화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고 봐야겠죠. 네. 마치 자신의 전임자 네. 히스 레저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살펴보았을 때 어쩌면 호아킨 피닉스가 3대 조커로 낙점된 것은 네. 운명이 아니었나 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회차에서는 3부작의 마지막 영화 조커의 작품 분석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중간 절호의 타이밍으로 끊어가는 클라이맥스 TV입니다. 그러면 다음 회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